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이번 이 영상 구성은 이제 회독수 증가 구성이거든요. 예, 혹시나 또 한글 파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법조문 해독함에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했고요. 잠시만요. 이 법조문 이거를 바탕으로 했어요. 제가 굳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출력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양식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계속 제가 포인트 잡은 거, 회독하는 거, 여러분들 눈에 익는 거는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법조문을 다시. 눈에 안 익는 거는 다시 봐야 되고. 예, 그런 거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예.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아마 다 완성되면 100가지 질문 준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경비업의 목적은 이게 포인트가 뭐 떠올라야 되죠? 예, 육성 육발체 발체 건전한 운영 이겠죠? 예,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그리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청경은 뭐예요? 청경은 원활한 운영 이거죠. 이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1조 1조 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볼게요. 예. 경비업 5가지 종류 뭐 있어요? 예, 시신, 호기, 특 이렇게 5가지 있죠. 별로 안 말할게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얘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짬비로 보셨다면은 말만 해도 다 아시겠죠, 안 써도. 시설 경비는 뭐예요? 이제 포인트가 하나 2가지 있어요. 경비 대상 시설. 경비 대상 시설이 뭐예요? 경비가 필요한 곳이겠죠. 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그 밖의 혼잡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 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운반 중 하고 현유 기상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이 아니라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방지겠죠. 신변 보호는 이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이 아니겠죠. 생명이나 신체를 도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위해겠죠. 예, 위해를 방지. 기계경비는요. 예, 기계경비는 포인트가 일단 여기는 앞부분에 아마 이게 들어가야 돼요. 경비 대상 시설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관송 수간해서 경비 대상 시설 외 지역에 이거 신호를 받아야겠죠. 외에서. 그리고 관송 수간. 야, 너 내 대충 읽는 거 아니야? 왜 다 안 읽는데? 이 포인트만 해도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게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외 장소에 있는 감송수 관제 시설로 수신하여. 그죠? 이런 포인트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걸로 하면. 특수경비는요? 예, 특수경비는 어떻다?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항공기를 포함하겠지. 이건 또 물론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어떤 국가 중요시설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설이 뭔데요? 예,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이제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고, 이제 5번은 정의 문제죠. 경비조사는 뭐뭐 나뉘어요? 일반 경비조사와 기계 경비조사. 경비원은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 그럼 기계 경비 업무에서 종사하는 기계 경비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일반 경비원에 포함됩니다. 예, 무기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플라스틱 권총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고무 권총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칼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단검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아니, 경호학에서는 단검이 무기로 나올 때도 있던 것 같은데요? 경배법에서는 아니에요. 알겠죠? 무조건 권총 또는 소총. 뒷단 민원 현장. 이거는 노정, 특정, 법, 백명, 주주, 대집행으로 하시고, 포인트는 뭐다? 다툼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몇 개 없어요. 이 노동은 이제 신청을 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한 곳. 정은 이제 도시환경 정비법인가 그거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다툼. 이게 다툼 하나죠. 아이고, 이거 흰색으로 돼 있네. 다툼.
정비가 다툼. 특정은 이제 특정 시설물, 우리 거에 핀핀 인비, 우리 거 안 돼, 돼 이런 거 민원 넣는 곳이니까 여기는 민원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쭉 나갈게요. 그리고 법은 권토부동, 이제 권리, 또 토지,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다툼. 100명은 다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주주도 주주 총회가 열린 장소에서 다툼. 세 가지 있죠. 그리고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행하는 장소. 행정 절차법 아니에요. 사단 법인만 가능하다. 뭐가? 경비업은 사단 법인만 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경비업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당연하지, 법인이 가능하지. 근데 사단법인도 가능하다고 내가 본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디서 보셨냐면은, 이제 경비협회를 할 때에는 사단법인이에요. 알겠죠? 경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경비업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그 차이가 뭔데? 사단법인이랑 법인 차이가 뭐야? 법인은 이제 법인격체로 법인이 더 크죠. 예, 법인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뉘어지니까. 예. 경비업 허가권자 누구예요? 지방경찰청장이죠. 허가시 제출 서류는요. 예,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정관 한부랑 임원의 이력서, 인시장 확보 계획서. 인시장 확보 계획서는 언제? 갖출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의 경우 허가시 무조건 내야 하나? 아니죠. 허가 받고 변경이나 이런 거 있죠. 우리 만약에 뭐 시설 경비 업무 허가 받았는데 따로 변경을 하거나 갱신 허가를 한다. 그럴 땐 언제? 변경이 있을 때만 정관을 낸다. 확보 계획서 제출 후 누구에게 허가를 받나? 이것도 누구에게 허가 받아야 돼요. 예, 지방경찰청장이죠, 무조건. 8번. 시설 인력 장비 기준표 작성하기. 자, 이거 같이 써볼까요? 시설 경비는 어떻게 가야 돼요? 20. 그리고 1. 뭐예요? 일반 경비원이 20명. 그리고 경비조사, 일반 경비조사 1명. 그리고 복적 분단, 기준수 이상의 복적 분단. 물론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신변보호는요, 5.1. 호수동 경비원은요, 5.1. 대신 이 사람들 일반 경비원인데 무술 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그리고 신변보호는 적분단. 복장이 필요 없어요. 왜? 정장 입어야 되잖아요. 멋있게 빼 입어야지, 신변보호 경비는. 그죠? 그리고 대신 또 신변보호는 뭐가 필요하다? 통신장비가 하나 필요하다. 통신장비. 호송경비는 이제 복적 분단인데 또 뭐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호송용 차량 한 대. 기계 경비는요? 기계 경비는 15일이에요. 15일. 일반 경비 10명인데 그중 5명은 이제 전자기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기계 경비 지도사여야 한다. 그리고 복적 분단, 그리고 출장소당, 출장해야 되는 사업소당 뭘 때 2대. 기계 경비 차량 2대가 있어야겠죠. 특수경비원은 똑같아요. 21. 대신 3억. 얘네는 3억이 필요하다. 무술 유전자는 어떤 무술 유전자예요? 이제 이게 그 국민체육법에 따른 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등록된 단체가 인정한 사람. 왜 다 안 나와? 네, 인정한 사람. 호송용 사람이 말했죠. 자격증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예, 알겠죠? 허가한 지청장은 관할하는 서장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예. 경비업을 허가해줬어요. 그럼 지방경찰청장은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허가증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발급해라. 지청장 신고사유 이거 쉽죠? 뭐예요? 폐휴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거 대통령령은 정관의 목적이고 특수경비 개시 종료시 또 사무소나 출장소 이런 걸 신설 이전 폐지 이런 거 할 때 사출관이죠. 예, 사출관. 폐업 휴업만 7일 이내에 지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나머지 명칭 법인의 명칭이나 아니면 대표 임원 바뀌었을 때 이런 것도 다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관련돼서 밑에 가시다 보면은 이제 허가 등에 수수료를 쓰는 데가 돼 있어요. 그죠? 허가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허가가 이제 갱신 허가랑 여기 밑에 두 가지 있는데 갱신 허가 때랑 허가 변경추가 허변추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허변추 첨부해야 되는 것 정관 임원 인시정 확보 계획서. 예, 여기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중요하니까 갱신 허가까지 해서 10,000원. 갱신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증 원본이랑 경비업 갱신 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갱신 허가 신청서예요. 알겠죠? 갱신을 해야 되니까, 그죠? 허가 신청서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없을 때는 이제 정관을 안 내도 돼요, 여기는. 나머지 얘네는 이제 행정상으로 좀 2,000원 내는 게 있는데, 이게 명대임 사출관 변경할 때, 명대임 사출. 관제시설은 없어요. 명대임 사출 변경할 때, 허가증 원본을 내는데, 대표를 변경할 때는 대표 이력서를 내고, 임원을 변경할 때는 임원 이력서를 냅니다. 대신 허가증 원본을 안 내도 돼요. 이게 좀 다른 포인트고, 굳이 틀리라고 낸다 치면은 아마 이거를 낼 것 같아서, 대표랑 임원 변경할 때는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은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대표가 중요하니까 임원의 이력을 낼 때는 허가증 원본을 안 내도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겠죠? 그리고 폐업 휴업 신고 시에는 허가증 원본을 내야 되는구나. 돈은 빵원이고. 그리고 법인의 정관 한부 뭐 이런 거 보시고, 허가 제한으로 19조 1항 2호나 7호로 취소된 법인의 이름은 10년 동안 못 써요. 그죠? 그리고 19조 1항 2호, 19조 1항 7호로 취소된 법인은 어떻다? 5년 동안 이제 못해요. 그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아, 이거 편법이고 그 법인은 안 돼요. 알겠죠? 1항 2호 같은 경우에는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을 때, 그리고 1항 7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경비 업무, 기획이잖아요. 기획. 그러니까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동을 시켰을 때 19조 1항 7호. 야, 너 뭐하는데 이상한 쏘소리 하는 거야? 포인트만 너 말하는 거 아니야? 한번 볼까요? 네, 포인트만 말했는지. 허가 제한 이거죠. 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허가 받은 날 아니에요. 또 헷갈리지 마시고,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 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그 법인이죠. 법인명이나 임원 변경해도 안 된다. 이 법조문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는 이것도 쉬워요. 피파실 335 쉽죠? 피성년 굴견인 피한정 굴견이 안 되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안 돼요. 또 형의 실효가 끝나지 않는 사람. 이 형의 실효는 무엇이냐? 달라요. 집행유예가 이런 걸 다르고, 받으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실효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 형의 실효성이 남아있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금고가 5년인가? 뭐 무기징역이 5년인가? 또 무기징역은 아니겠죠. 징역이 7년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형을 다 종료되고 나서도 그 기간이 지나야 형벌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기억하시고, 이제 3년에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과 또 경비업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벌금형을 낸 경우에는 3년. 맞죠? 그리고 이제 취소된 법인, 허가가 취소된 법인인데, 이 위에 이 사유 이 두 개를 빼고 취소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이 2호와 7호로 취소된 법인은 5년. 맞죠? 한번 볼까요, 또? 어디 갔어? 피파실 335도 보여드려야죠. 예, 여기 있죠? 네, 피파실 335. 계속 가야죠, 또. 허가의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땡!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요, 5년. 예, 3년은 그거죠. 우리, 갱신하는 거 있는데, 지청장이랑 경찰청장이 기준인가? 행위 처분 기준인가? 2014년 6월 8일부터 해서 3년마다 갱신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제가 헷갈렸네요. 예, 5년입니다, 5년. 갱신 허가권자 누구예요? 지청장이죠, 당연히. 허가시 언제 신청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 경비업 갱신 허가는 경비업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 30일 전까지 해야 돼요. 알겠죠? 첨부 서류는요, 갱신 허가 신청서에, 우리 아까 위에서 썼죠, 여기. 갱신 허가 신청서에, 이제 허가증 원본. 잠시만요. 허가증 원본이 없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사유서를 내야 돼요. 그죠? 없으니까 없는 허가증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못 쓰게 되는 허가증 같은 거 있잖아요. 유효기간 다 되는 허가증. 이런 거는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못 쓰게 된 허가증은 반납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못 쓰게 된 허가증, 잃어버린 사유서. 14조. 7조를 읽기로 돼 있네요. 한번 7조 읽어볼게요. 경비업체 의무입니다. 이거를 저 두문으로 한번 외웠었는데, 두문까지 외울 필요 없고, 눈에 익히세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라서. 경비업자는 이제 시설주가 어떤 개념인지 나오거든요. 시설주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만 말한다, 관리자만 말한다 아니에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 소유권이 아닙니다.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잠시만요. 그거를 좀 줄여서 포인트 보이게. 그게 좀 안 보이려나? 확대해서 보여드리나?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7조 1항이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응용이 된다 치면은 경비업자는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침해하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이것도 어떻게 나와요? 예. 도급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일 때는 받으면 안 되지만 부당한 것일 때는 다소 감수하고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아니겠죠 당연히.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지도사도 아니고 경비업자도 아니고 경비원이에요.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해치는 행위. 육발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계속 나올 거니까 육발 두문을 좀 기억하세요. 4항이죠.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요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알겠죠? 뭐 포인트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서 눈에 금방 익힐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이런 비밀엄수 규정이 있죠. 직원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겠죠. 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의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았어요. 그죠? 근데 시설 경비 업무가 아니라 이제 신변보호 경비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알겠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니까요. 그죠? 이게 그거 아닌가요? 허가받은 경비원 외 업무니까 시설 경비원한테 뭐 데스크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좀 하라 했다. 그럼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경비 업무를 좀 줄인 개념으로 보시고 벗어난 경비 업무, 경비 업무를 벗어난 경비 업무가 그거겠죠? 6항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주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 배치 관련은 다 행안부령으로 외우세요. 그게 더 편해요. 알겠죠? 배치 관련은 뭐다? 행안부령. 이거 좀 중요하죠? 왜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또 두문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구나.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있구나. 한번 보시고 자,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이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특수경비를 하는 사람은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대행할 자, 특수경비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허가관청이라 나옵니다. 허가관청. 이 허가관청은 어딜까요? 지방경찰청이죠. 이 말 때문에 헷갈려요. 그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 대행업자가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네요.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미리 이를 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대행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미리 통보 즉시 인수, 이 경비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그죠? 대행업자 서로 약속하고 시설주한테 동의 받았으니까 이제 경비 업무 하던 사람이 뭐 회사가 어렵다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대행업자한테 말을 해서 야, 너 빨리 들어와서 국가 중요시설 지켜야 되잖아. 너가 해. 이렇게 말을 해서 인수 또 안 한다면 안 되겠죠. 바로 인수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인수 받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 또 어떻게 해라? 이 7항의 규정 똑같이 대행업자 지정하고 시설주의 동의 얻어서 지정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해라. 9항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죠. 이거 경비 관련 영업에 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것도 특수경비원의 의무가 있거든요. 특수경비업 관련된 거. 그거는 이제 무기 관련된 의무가 있고 또 정해진 자리 또 벗어나 안 되는 의무도 있고 이렇게 비밀엄수 의무도 있고 또 보안 업무를 계속해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이 경비 관련업 외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정도까지 말해도 돼요. 경비 업무
17조 이내 안 하기로 했죠. 하다 보면은 이제 특수경비업자의 대통령령 업무가 있어요. 이 표를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금속 가구 제품 제조업을 할 수 있다. 누가? 특수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업무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왜? 시설경비업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특수경비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일반 금속 제조 뭐예요? 일반 금속 제조인데 자물쇠 등 경비 관련만 가능하고 또 금속 가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고도 가능하다. 야, 너 이거 왜 갑자기 말하고 너 혼자 마음대로 말해? 저는 이 표를 그냥 아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표에 빈칸을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알겠죠? 일상남과 함께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 그 밖에니까 우리 경비 업무는 조금 재난이랑 좀 관련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분사기 및 또는 소화기. 예, 우리 가스총이나 이런 거 있죠. 전기장비 제조. 이건 좀 특이해요. 전기장비인데, 전기장비 및 통신장치를 제조.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전기통신 및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통신장치. 그리고 통신업은 전자통신업이에요. 좀 신기하죠? 예. 통신업은 또 전자통신업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업. 이게 전기통신업이고,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이렇게 외우세요. 전기경보, 신호장치, 전자통신. 이 통신은 왜 특이하냐면은, 여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있죠? 여기는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이라 나와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인데 좀 신기하죠? 하나도 안 신기한데? 죄송합니다.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음악. 이거는 전자카드 제조업 말해주시면 되고, 영상음악이 나왔잖아요. 영상음악. 그죠? 영상음악이 나오면 영상음악을 묶어주시고, 통신이면, 우리 통신하면 방송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통신방송 및 통신방송 제조업이랑 영상음악 제조업. 야, 너도 살짝 더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더듬어요. 이거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 기억을 드문드문 더듬어야 돼서 이걸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서. 부동산 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동산 관리업을 말하면 돼요. 부동산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제 바로 읽으시면 되겠고, 건축은 이제 방제 관련, 안전은 관련돼야 되니까 방제 관련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전문 직별 공사업, 이거는 이제 내부 전기, 내부 통신 배선하고 또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방제 한정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우리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방 관련된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도 할 수 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이제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이거 하나 있고, 또 건물 산업 설비를 청소하거나 방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직업 훈련 기간이 있고 직원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죠? 직원 훈련 기간은 이런 문구가 없고, 직업은 경비도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 훈련 기간만 경비 관련 한정이라는 괄호가 들어가는구나. 수리업은 이제 일반 기계 수리업이 있고, 시차통 및 정밀기기. 예. 시차통 및 정밀기기 수리업에 해서 전자통, 시차통이랍니다. 전자통. 그래서 전기, 전자, 통신, 그리고 정밀기기 수리업. 창고는 이거 주차장. 창고 및 운송은 주차장으로 주차장 관리업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사업 지원 서비스는 경경탐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그리고 또 인력 공급, 또 고용 알선, 여기까지 하시면 이 표를 다 외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금방 외워요. 예, 저는 드문드문 떠올랐는데 시험 앞두신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떠오를 거예요. 이거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직접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3개월이 나와요. 3개월. 일단 20명 미만은 직접 고용이 가능하고, 20명을 넘으면 어떻게 해라? 경비 업체에 이걸 도급을 줘야 돼요. 그죠? 도급 줘야 되는데, 단 3개월 전에 직접 고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렇게 도급을 맡길 필요가 없다. 집단민원 현장 경비인력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 경비원은 일단 경비원 결격사유에 걸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성범죄에 관련된 거 조금 걸리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16번 경보를 수신할 때 어떻게? 이거 헷갈리는 거 뭐 있어요? 지체 없이와 또 신속하게, 그리고 25분 이내 이거 있죠? 신속하게가 법령에 나와 있고, 25분 이내는 이제 시행 규칙에서 명시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경보를 수신하는 순간 지체 없이, 예, 그죠? 순식간에 신속하게 달려 나가야 되고, 이제 신속하게 나가는데 이제 거리를 정해준 거겠죠. 왜냐하면은 시간 제한이 없으면 뭐 하루 종일 걸린다 해도 나 신속하게 나갔는데 거리가 멀어서 좀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분이라는 시간 제한, 거리 제한을 좀 뒀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비치 서류와 또 오경보 방지를 위한 교부 서류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 기계경비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가 명소기, 명배배, 수연 조치, 오발 조치 이렇게 있어요. 명칭, 소재지, 또 기가 기억 안 나는데 또 명칭, 배치 장소, 명부 배치 장소,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수연 조치, 오발 조치는 수신한 경우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취하는 조치와 오발 조치는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취한 조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수연 조치와 오발 조치는 뭐다? 포인트가 1년. 1년이 포인트다. 예,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서류는 이제 관출명소, 관출명소, 오발 송유관, 장종개요, 취하는 조치. 아, 너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혼자 아는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관출명소, 오발, 송유관, 장종개요, 취하는 조치. 관출명소 뭐예요? 예, 관제시설과 출장소, 그리고 명칭, 소재지 말해줘야 되고, 오경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서류를 줘서 오경보가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시설주한테 줘야겠죠, 그런 거를. 또, 송유관, 송신기계 유지 관리 방법이랑 장소, 설치한 장소와 종류, 그리고 개요, 이 기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오경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취할 겁니다. 이렇게 조치할게요.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죠? 이거 이 서류는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오발,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은데, 없나요? 여기까지 하고? 없네요. 예, 제가 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행안부령 파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죠, 이거. 볼게요. 다 같이. 27분이니까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예.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 명소기, 명배배, 명칭, 소재지, 경비계약 기간. 예, 기간이었네요, 기간.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문만 떠올리시지 마시고 항상 다 떠올 수 있도록. 예. 이거 좀 특이하죠? 경비원의 명단이 아니라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 이거 좀 포인트네요. 예.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이네, 명단. 배치일자, 배치 장소와 출동 차량의 대수. 명소기, 명배배 대수로 외우면 되겠네요. 명소기, 명배배 대수. 그리고 수연 조치, 오발 조치. 비치 소리는 이렇게 외우세요. 네. 이제 17번. 18, 좀 많이 남았네요. 17번. 일반 경비원과 경비조사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써드릴게요. 아이고, 어디가, 여기 있다. 18, 피파, 집류 끝. 집류 중, 형법폭탄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까지 쓰시고 18세 미만인 자는 안 되고 18세 미만인 자는 이제 경비원이나 경비수사가 될 수 없지만 임원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죠? 피파실 3, 4보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나이 제한 있는 거는 경비원과 청원경찰만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알죠? 피파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안 되고 형법폭탄 강간추 이제 형법에 따른 범죄 구성 단체나 이런 거 안 되고 폭행죄 단체 구성죄 안 되고 강간이나 추행 이런 거 한 사람도 어떻게 10년 종료유예 면제. 알겠죠? 얘는 왜 종료유예 면제까지 쳐요? 이거는 5년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얘는 종료유예 면제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알겠어. 종료 면제밖에 없어요. 왜 유예가 없냐? 왜냐면 이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예. 피파 5 집류 중 형법부터 강간추. 그래서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종료 면제만 있고 아니죠. 유예만 나와요. 유예. 종료 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유예만 있고 얘네는 종료 유예 면제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이 제가 좀 이상했죠.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려나?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거. 얘는 이제 10년형 형법폭탄 강간추인데 얘네가 그죠? 형법폭탄 강간추. 얘네는 이제 종료랑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이제 절도 강도 자동차 이런 거는 유예된 날부터 5년만 있어요. 왜 종료된이랑 종료 유예 면제에서 왜 종료 면제가 없어요? 그 종료 면제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는 금고 이상 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얘도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이제 금고 이상의 형 받고 유예된 날부터 5년. 알겠죠? 하고 이제 치료 감호까지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치료 감호도 보면은 법조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어디 있어? 예. 이 형법분당 강가추 같은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 얘네는 종료 유예 면제가 아니에요? 이 10년짜리 위에 거는 형법분당 강가추 똑같은 건데 얘는 왜 치료 감호고 왜 위에 거는 종료 유예 면제예요? 그 무슨 말이냐? 치료 감호를 받으려면 일단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는 별개인 거예요. 치료 감호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형벌을 받았고, 치료 감호는 따로 이 사람을 가둬서 조금 이제 보호기관에서 치료를 하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밖에 없어요. 왜냐? 그 형벌, 자기가 행한 벌에 따른 벌칙은 금고 이상, 그러니까 치료 감호는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치료 감호 같아요. 알겠죠? 때문에 어차피 갇힐 거니까 면제. 알겠죠? 종료 유예 면제는 그 형에서 정한 거고, 앞에서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 종료 유예 면제가 되는 거고, 치료 감호는 면제만 있어요. 알겠죠? 이 설명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한번 해드렸고, 야, 나 못 알아먹겠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저 혼자 해독수가 늘어나는 거죠, 뭐. 아, 그럼 저 혼자 열심히 늘릴게요. 네. 특수경비 결격 사유에는 이제 그거가 있죠. 특수경비 결격 사유는 나이 제한이 상한 나이도 있어요. 우리 지금 일반 경비원은 18세라는데 특수경비원은 60세 미만인 사람만 할 수 있고, 또 신체 상에서 0.2, 0.8, 맨눈 0.2, 그리고 교정치력 0.8. 청원경찰은요? 청원경찰은 0.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신체 건강이 아니라 팔다리가 완전해야 돼요. 이 사람은 팔다리가 완전해야 되고, 신체 건강은 누구? 이제 신체 건강은 청원경찰. 예.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관련 행한 불용, 그리고 대통령령 비고요령 알려주기. 이거 알려드려야 되죠. 자, 잘 봐요. 왜 이거 알려줘야 되냐면은, 됐어. 또 내려가면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이 교육은 어지간하면 행한불용이에요. 그죠? 어지간하면 행한불용이고, 이런 절체. 죄송해요. 절차가 나오는 건 행한불용이고,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중요한 거 같은 건 대통령령이거든요. 여기 13 보면은, 얘는 대통령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일단 기억하세요. 교육을 행하면 절차나 이런 거 나온 거는 행한불용인데, 이 신임교육, 직무교육 같이 들어간 이 문구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외워야 돼요. 왜냐? 중요하니까. 예, 이 사람들은 절차가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면제 대상. 딱 읽어보시면 감이 와요. 신임교육,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면제 대상 이런 거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게 헷갈리시면은 반대로 이 경비조사 시험에서 행안불용으로 정하는 교육 절차 이런 게 있어요. 교육 받아야 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령이구나, 이거 아시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이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대통령령, 행안부령만 헷갈리니까. 주로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 문구 때문에. 이 신임교육, 직무교육이랑 이 경비조사 교육이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경지사 교육이나 이런 거 절차 이런 거는 행안부령이고, 나머지는 신임교육, 직무교육은 중요하니까 누구나 다 많이 받고 또 대상자를 많으니까 대통령령. 이것도 특이하죠. 예. 특수경비 교육시. 교육시니까 뭐예요? 예, 신임교육, 직무교육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야 한다. 이거 좀 특이하죠. 알려드렸고, 이거 보면은 계속 읽어나가면은, 경비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자 할 때 경찰청장이 매년 해야 되고, 90일 전에 게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 경찰청 홈페이지와 각 지방경찰청 관보 게재하는 곳에. 일부 면제 중 대학 구분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면은 경비조사 시험 1차 면제 대상자 중에 경비원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3537로 외우면 되거든요. 3537. 이렇게 3537인데, 얘네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했으면 5년이고 대학교 졸업했으면 3년. 대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를 한 사람들은 3년 5년.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그거죠.
그 경비 업무를 3년 종사하고 대학교 가거나 이제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64시간 교육 받고 통과한 사람은 1차를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특수경비는 특경은 3년, 일반 경비는 7년. 이거 외우시고 나머지 또 여기서 나오니까. 예, 과원합한 경우랑 시험 규칙 사유 이거 돈 관련인 거죠. 우리 경비지도사 응시료. 과원합한 경우에는 과원합한 금액을 되돌려줘야 되고 시험 기간의 규칙 사유로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러면은 시험 응시료 전액을 돌려줘야 되죠. 20일 전에 또 시험이 취소됐다. 그러면 응시료를 또 돌려줘야 되고 10일 전에는 얼마예요? 10일 전에는 이제 50%. 그러니까 이게 13일이다. 13일이면 50%고 23일이다. 23일이면은 100%를 돌려준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7일은요? 7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네. 18-1번. 시험의 일부 문제. 시간이 좀 간 것 같은데? 35분. 이래도 하루만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자, 시험의 일부 문제. 경비조사 시험의 일부 문제는 1차 문제 대상. 몇 년 이상? 이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행감은 다 7년 이상이거든요. 7년 이상. 방호직 공무원 청경찰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군 부사관 인사병과 수험평가는 안 되고, 전투병과나 헌병은 가능해요. 그죠? 또, 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군 부사관인데 전투병과나 헌병이 아니라 그냥 부사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1차 말고 신임 경비. 그러니까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신임 교육이 면제가 돼요. 알겠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신임 교육이 면제고 군 부사관 인사병과 수능병과 이런 거 나와도 신임 교육은 면제인데 경비지도사 1차 면제는 누구만? 전투병과나 현병만 가능하다. 일반 경비, 특수경비, 경력, 학력 관련 면제가 되는 연수 두문 3537 아까 했죠. 여기 나와있죠. 일반 경비사 합격하고 기경비사 음지하면은 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반 경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들어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1차가 면제됩니다. 알겠죠? 시간 관련된 게 좀 나오는데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10과목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과목 88시간 경비지도사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거 딴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은 44시간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우리 아까 이거 말했죠? 3537에서 3537 예, 그분들은 64시간 청경찰 심의교육은 2주 78시간 마지막이에요. 예,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위원과 특수경비 심의교육 강사 비교가 나오네요.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바로 첫 번째 스타트를 그걸로 나가야 돼요. 대학부터 나와야 돼요. 대학부터 하고 일단 전문대학 조교수부터 부교수부터 나와야 돼요. 그죠? 전문대학 부교수인데 진짜 전문대는 어떻게 해라? 교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관련 학과겠죠? 이제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등 그리고 특수경비 신임교육은 이거보다 빡세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빡센데 대학이고 덜 약해요. 약한데 대학인데 조교수 이상인데 전문대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임 강사고 강사 이상이고 전임 강사 이상이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으로 이제 이거는 1년 이거는 0, 1, 3, 4, 5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밑에 써드릴게요. 0, 1, 3, 4, 5 4년 없죠. 0, 1, 3, 50인가? 0, 1, 3 50 0, 1, 3 0, 1, 2, 3, 50 예, 이렇게 외우시고 이걸 옆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석사도 비교해야 돼요. 얘는 석사 연구 실적이랑 경력만 있으면 되고 얘는 박사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석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방범 경비 3년 한 순장사 위 경감 이상 방방경인데 경감 이상 아니 방방감으로 외우셔야 돼요. 방방감으로 해서 방범 경비 담당한 경감으로 3년 이상 직무 담당한 사람은 출제위원이 될 수 있다. 또 체포 호신술이나 이런 거 교육 관련 분야 경력 인연 있는 사람은 또 특수경비 신임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교육 관련 분야랑 관련된 직무에서 종사한 공무원은 5년, 실무업무 민간인은 10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특수경비 신임교육 강사로. 경비지도사 선임시 지도사의 직무 이게 나왔죠. 드디어 힘들었다. 이게 얘는 그러니까 집단민원장은 복장이 명부관으로 해야 돼요. 복장이 명부관. 그게 뭐예요? 집단민원장에서 경비원의 복장이나 장비 이런 거
경비조사가 관리해야 되고, 또 경비원 명부를 관리하고, 뭐 교육 이런 거, 지감교도 당연히 해야겠죠. 지감교. 예. 집단민원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이제 평소 경비조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우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개순기 집단 오방 연락으로 하시고, 이 오방 연락은 그거예요. 월 제한이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월 1회 이상 해야 되고, 얘는 월 1회 할 의무는 없고요. 또 개순기 집단은 지감교 개수실기에서 지도 감독 교육할 계획을 세우고, 수실기는 기록하고 뭐 실행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잘.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시 보존 기간은 몇 명 해야 돼요? 2년이에요. 2년. 1년 나왔던 게 있죠. 수요 기초 오발 조치는 1년이고, 이제 직무교육 실시 대장은 2년간 하면 됩니다. 경비원 신입 교육 및 직무교육을 비교할 때는 이제 교육 기간이 있어요. 교육 기간.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1빠따로 나오는 게 경비협회, 그리고 또 경찰 교육 기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또 대학이 나와요. 대학인데 경찰청장이 그 중에서 법령에 따라서 지정하는 기간, 예, 거기에 되겠죠. 반대로 특수경비원은 중요하니까 그 경찰 교육 기간과 경비협회는 못해요. 경찰 교육 기간 중에서 경찰 교육 기간과 행안부령, 이거 좀 중요하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간으로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지금 이게 한 양이 우리 경비업 법조문 어디까지 했냐면은 13조까지 했거든. 13조? 거의 13조 맞나? 예, 거의 13조까지 했어요. 13조까지.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강의에 아마 법조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경비업법 다 읽고, 다음 강의에는 나머지 하고 청원경찰법 하고 하면은 3, 4강 만에 이제 법조문 컨텐츠를 끝낼 것 같은데, 일단 고생하셨고, 이게 만약에 제 목소리가 지금 템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배속이 된다 하면은 배속으로 또 시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